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새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또 한 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높아진 환율에 이 미국발 금리 인상 소식까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여기에 전거래일에 이어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쉬운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인 만큼 그 이벤트들 사이에서 힌트를 반드시 얻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우주항공, 로봇 관련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전략을 받아가기에 앞서서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2489선에서 움직입니다. 이 250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갔다는 점이 참 아쉬운 시장이고요. 코스닥 역시 710선에서 움직이는데요. 1% 넘는 낙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시총 상위단의 표정이 매우 어두운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동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CES 기대감도 끝났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AI 칩용 HBM2E의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1% 넘는 하락세,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전에 58,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조정이 나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56조 날아간 데 비해서 SK하이닉스는 1년간 21조 원이 늘었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것도 함께 짚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봉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영업 손실이 나타났다는 소식 이후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의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동반 하락세가 나옵니다. 현대차가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해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이상의 돈을 기부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트럼프와 정의선 회장 간의 만남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은 이를 반기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현대차 2%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기아도 1% 넘는 낙폭입니다. 오늘 블랙록 쪽에서 네이버에 대한 지분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 기대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0.25% 떨어지면서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드립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다수 포착이 되고는 있는데요. 알테오젠 현재 2% 넘게 빠지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3% 넘는 수준까지 낙폭을 키웁니다. 지난해 덩치가 폭풍 성장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횡보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가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현재 계속해서 낙폭 커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하락 전환했고요. 에코프로도 현재 1% 넘게 빠집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더해서요. 현재 2차전 집단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폭발적인 주가 급등 이후로 약간의 조정세를 경나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다시 올라줍니다. 현재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단은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 소식 전해졌던 리가켄바이오는요. 오르나 했다가 다시 또 2% 넘게 빠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다른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젤은 올해 1분기 중에 미국으로의 이 보툴렉스 판매를 본격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폭 키워가고요. 또 엔캠도 전일의 낙폭을 만회하려는 듯 오늘 강한 상승 탄력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이 꼭
종목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수요일까지 만나 뵙고 또 한동안 못 뵙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들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자세한 전략 주실 텐데 특징 종목 보기 전에 오늘 살펴봐야 될 AS 종목도 좀 있거든요. 일단 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면서 ENSL 이야기도 함께 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하단 자막에 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아마 올려주셨을 거예요. 그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했던 분들은 아마 대응을 좀 잘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 수요일까지만 좀 출연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쉬죠. 지난주에 이 옵션 만기 이후에는 좀 쉬어갈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공간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대응을 좀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의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크게 걱정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국 쪽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산불이 좀 나고 있죠. 그 규모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전력이라든가 이 화재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전장만 해도 지수는 좀 잘 버텼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우선 60분봉이에요. 60분봉인데 지금 이 8월달 이 8일이죠. 1월 8일 이 자리대를 좀 지지해 주면 좋을 거예요. 2480포인트인데 이 248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목요일과 금요일 날 제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 조금 현금 만들어 놓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들으시고 현금을 좀 만드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구간 때부터는 이제 다시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섹터별로 좀 보게 되면 오늘 이런저런 종목군들 좀 많이 올라가다가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인데, 최근 같은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있고, 아니면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있거든요.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력 쪽, 뭐 LS일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15%가 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기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일일렉트릭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원전선도 10%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건, 나는 업종 내의 순환매를 노려볼 거냐, 아니면 섹터별로 순환매를 노려볼 거냐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일일렉트릭이나 대원전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원전선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게 순환매를 노려서 대한전선을 좀 매수를 할 거야. 이게 업종 내 순환매예요. 전선 쪽이 움직이니까 대한전선도 움직일 거야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업종 내 순환매고, 지금 이제 전력 쪽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재건 쪽도 막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진건설 로봇이 막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재건 쪽에 있어서 보게 되면 HD 현대건설기계가 눌리고 있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업종 내 순환매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조선 조정받고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좀 출렁거림이 나와주고 있고, 인공지능 쪽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탄소 포집 쪽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탄소 포집 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순환매를 노릴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인공지능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조선 쪽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쪽의 섹터를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율주행 쪽을 한다든가. 근데 여기에서 양자는 전 아니에요. 이 기준이 뭐냐면, 양자는
일단 21선이 다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대장부터 시작해서 이건 개인들의 무덤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관심 있게 본다.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양자 쪽은 보지 마세요. 너무 가벼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쪽은 안 보는 게 낫고 차라리 업종 내, 그러니까 섹터별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재건 쪽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이 조정받게 되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섹터별 순환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업종 내 순환매를 볼 거냐 섹터별 순환매를 볼 거냐 요 구분만 하셔가지고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지금 시장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PD님 참 친절해요. 하단 자막에 들어오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죠? 그럼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AS를 좀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EN셀이에요. EN셀 18,000원 밑에서 아마 샀을 거예요. 매수가 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17,000 얼마였죠 이게? 16,700원 이하로 아마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매수가 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금일 상승률 11% 참 우리 PD님은 참 좋죠? 이 현재의 수익률만 딱 보여준단 말이죠. 여기서 사서 이만큼 수익입니다.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 13% 정도 수익 중이란 말이죠. 이것도 섹터별로 순환매를 노리고 한 거예요. 이게 뭐 있다고 그랬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있다고 그랬죠? 첨생법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2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세포치료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뭐 파미셀이라든가 아니면 코오롱 쪽에 있어요. 그 기업 있죠.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업도 올라갔어요. 코오롱 티슈즌이죠. 그런 기업도 올라갔어요. 근데 EN셀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란 말이죠. 결국은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아마 AS를 해드렸을 때 매물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요 매물이 이제 뚫어버렸네요. 가장 두터운 매물대를 만약에 뚫고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죠. 근데 지금 매수하냐? 아닙니다.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런 거 말고 올라갈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좋은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볼까 그거는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다 보면 좋은 종목군들 많이 나오니까 시청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해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종목을 뭐 유튜브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가님께서 주신 시장 분석에 따르면요. 2,480포인트에서 밀리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순환매 항상 체크해봐야 한다고 더해주셨고요. 전문가님이 안 나오셨던 이 목요일, 금요일에 또 현금화 포인트까지 더해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전략을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요. 하단 QR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전문가님의 더 많은 조언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이 종목인 EN셀 같은 경우 오늘 11%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님이 주셨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23%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던 그 정도의 급등세가 되겠습니다. 첨생법 수혜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이 상승장을 조금 더 즐기셔도 괜찮겠고요. 다만 추격 매수는 조금 꺼려봐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오늘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엮이면서 함께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39만 8,500원 부근에서 움직이는데요. 5% 넘는 급등세가 나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KB증권이 모두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기 때도 우주 관련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이 우주항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또 더해서 미 정부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시아 쪽으로의 무기 조달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업황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복합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게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방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종목 추천해 주실 것도 있을까요? 우선 우주항공 쪽을 좀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방산 쪽에 있는 기업들이 다 우주항공 쪽에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특화된 기업들이 좀 있죠. 방산 쪽을 좀 보게 되면 대부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우주항공 쪽의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들 쪽이 우주항공 쪽이다 이런 부분들보다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HVM이라든가 이노스페이스라든가 루미르라든가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세트레가이라든가 하나시스템이라든가 컨텍, AP성 이런 쪽이 이제 우주항공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거는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이죠. 블루오리진에서 오늘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오후에. 그리고 원래는 내일 스페이스X에서 그 테스트 발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연기가 됐습니다. 며칠 좀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찌됐든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좀 단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매 분기마다 일정이 좀 있는 상황이죠. 뭐 4.25 사업 쪽에 우주선 발사도 있고 그다음에 발사체 테스트도 예정이 되어 있고 누리호 발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거기에다가 필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6G예요. 6G 저궤도 통신이죠. 향후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6G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저궤도 통신 쪽에 있어서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기술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종목을 좀 선정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딱 헷갈리긴 한데 아마 제노코인가? 이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다가 이 드론을 활용해 갖고 산불을 진압하는 뭐 그런 기술도 제노코가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는 그런 우주항공 쪽의 섹터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빠르면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맞춰준다라면 오히려 우주항공 쪽 섹터들도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기업들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화 관심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코오롱 쪽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항공 쪽 섹터 중에 코오롱 쪽에서 투자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노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기업도 코오롱 쪽에서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노코를 인수를 했죠. 거기에처럼 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주항공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대기업 쪽에서도 많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분야이고 또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궁금한 게 이 우주항공 이야기하면서 통신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통신이랑 하면은 드론도 같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드론 관련 종목들은 많이 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드론 쪽에서도 뭐 네온테크 같은 곳들 우리가 좀 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을 눌림이라고 봐도 괜찮나요?
네온테크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 이 전고점, 작년에 이 고점 자리대 쪽에서 이 저항 자리대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21선에 대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러면 만약에 난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21선 자리대에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온테크는 거래를 안 해요. 거래를 좀 이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보게 되면 실적도 뭐 그냥 저냥이고, 최근 들어서는 좀 보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맞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에이럭스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드론 쪽과 로봇 이쪽을 다 하는 그런 기업이 에이럭스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1선 자리대 눌림목 요 구간대에 좀 매수 포인트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순환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거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순환매를 좀 노려서 저가 매수를 좀 해본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전 13,000원 이하권역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드론 쪽도 마찬가지로 순환매는 좀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럴 테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이야기에서 통신 이야기, 그리고 이에 더해 UAM 관련 이야기까지 쭉 이어가 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드론 관련 종목으로는 에이럭스를 좀 봐주셨습니다. 13,000원 이하까지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 여기서 좀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론 관련 종목들도 역시 순환매 관점으로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메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요. 로봇, 산업 자동화,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 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27,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6,55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시메스 좀 앞으로 잘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사실 업력이 얼마 안 돼서 걱정도 되기는 하거든요. 이익 자체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담아가도 괜찮은가요? 우선 시메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우선 봐야 될 거는 신규 상장 종목은 보유예수가 있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쪽에 보유예수 물량을 먼저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시메스가 보유예수가 6개월 차이는 3개월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좀 체크를 했는데, 요건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을 좀 보게 되면 올라가는 탄력이 좀 강한 쪽이 있고 좀 약한 쪽이 있어요. 하는 분야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공통점을 보면 밀릴 때에도 적게 밀리고 오를 때에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우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느냐 혹은 지분 투자를 해놓고 있느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인수를 했죠. 시메스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여기 보면 SK텔레콤이에요.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LG가 2대 주주예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쪽 같은 기업들이 다 LG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거나 그런 종목군들이 우선 1순위로 좀 놓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대놓고 이제 두산 쪽에서 하고 있죠. 그럼 두산 로보틱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SBB테크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쪽에서도 대기업들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RS오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은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거나 협력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대기업 쪽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기업들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SPG 정도? 뭐 감속기 좀 만들고 있는데 SPG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의 기술력이 좀 일단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적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대기업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든가 이런 쪽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세적인 측면은 대기업 쪽에서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기업들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 뭐 이런 기업들 나쁘진 않아 보여요. 조정받으면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일단 제법 올라가 있는 윗단에 있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윗단에 있는 것보단 아랫단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업종 섹터 내순환매가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노려서 저점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그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뉴로메카나 유로로보틱스와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더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이러한 전략들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가 보시면서요. 하단 QR까지 참고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종목 상담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차전지 검사 장비도 CMS가 같이 영위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 질문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가장 먼저 LNF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15만 원에 매수하시고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신 분께서 지금 상담 주셨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하락 추세를 좀 길게 맞고 있어서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좀 추가적인 매수가 더 신중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를 15만 원에 좀 갖고 계세요. 우선 2차 전지 쪽 섹터는 업황이 안 좋고 캐즘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쏟아질 만큼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반대적으로 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태양광 쪽이죠. 태양광 쪽. 하나 솔루션. 태양광이에요. 그죠? OCI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쪽이에요. 트럼프 당선자는 신재생 쪽을 되게 싫어했죠. 근데 태양광 쪽은 올라갑니다. 이제는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NF로 다시 돌아갈게요. LNF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 때문에 좀 덜 밀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고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자가 20일 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취임을 하죠. 그러면 뭐 행정명령을 막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100건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서 뭔가 결과물이 뚝 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가 저점으로 시작을 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즉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반등에 대한 시발점이 20일경 혹은 설 이후부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15만 원에 20%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8만 원 이하로 밀리게 된다라면 저는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단가는 조금이라도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자. 그러면 평단이 12만 원대 초반 자리대로 낮아질 거예요. 이 자리대까지. 그렇게 나서 좀 길게 보게 된다면 저는 손실 없이
매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단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으면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아직까지 이평선의 방향성은 우하향각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알고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방 압력을 주던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는 일부 해소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10% 정도 비중을 더 늘리셔도 괜찮겠고요. 12만 원대 초반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요. 조금 길게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만 가격 조정 이후에 또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가지만 더 종목 질문 드릴게요. 신성 ENG인데요. 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락 추세에서 이격을 계속 벌려가다가 살짝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와중에 오늘은 또 한 번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도 적절할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 123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언 좀 더 해주시죠. 신성ENG 같은 경우 이제 클린룸 설비를 좀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반도체 쪽으로 좀 봐도 좋은 그런 사항들인데, 태양광 쪽 사업도 하고 있죠. 신성ENG 같은 경우도 2,000원에 10%면 매수해야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죠. 얘가 적자가 나오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신재생 쪽 에너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2차 전지 쪽의 수주를 위해서 현지 법인을 좀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2차 전지 쪽도 클린룸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쪽의 분야에 신성ENG가 이제 진출을 한 그런 사항들인데, 올해 보게 되면 지금 어찌됐든 실적에 대한 부분은 턴어라운드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2,000원에 10%가 좀 됐다라면 추가 매수해야죠. 그러면 얼마에서 매수를 하느냐. 지금 박스권이죠. 요 61선 자리대가 지금 저항 자리대예요. 이 한 1,300원 언저리가 좀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21선 부분이 1,200원대 초반이네요. 그러면 이 1,200원에서 한 1,100원? 그 정도 라인대에서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그럼 평단은 1,6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종목군들 한번 보세요. 낙폭으로 많이 빠져있던 애들이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성ENG가 61선 뚫어버리게 되면 여기 주황색 선 있죠. 이 자리대까지는 올라가요. 이 자리대가 1,500원이란 말이에요. 즉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61선이 평평하게 나오게 되게 되면 거래량만 증가하게 된다라면 이거 1,500원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게 되면 10% 정도 매수해서 단가 낮춰라. 그래서 1,500원, 1,500원에 1,600원 정도 그 자리대 일단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ENG 역시나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1,300원쯤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1,100원 부근에서 10% 정도 비중 늘리시는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AI 관련 기업이고 코아시아입니다. 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지난 12월쯤에 저점을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금 반등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앞서서 코아시아 말고 2차 전지 쪽들은 추매관 좀 주셨죠. 코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도 되나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비메모리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실적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아시아가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자회사들의 실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적자 기조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선 8,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5% 정도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5% 매수하고서 밀렸단 말이에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쪽이
지금 전부 다 계속 반등이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매 타이밍 잡아야죠. 적어도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4,100원대 이하로는 이건 비중을 늘려야죠. 일단 한 10% 정도 더 늘리세요. 4,100원에서 3,800원 그 자리대까지 하게 되면 10% 정도 더 늘리세요. 그러면 평단이 많이 뚝 하고 떨어질 겁니다. 아마 한 5천, 한 6천 원대 이하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뭐 이것도 뭐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네요. 매수가에 본전가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밀렸을 때 10% 정도 더 분할로 매수해서 단가 낮춰라.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대 저항 자리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매도하고 다시 봐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아시아에 대한 조언도 함께 더해주셨습니다. 자회사의 실적 때문에 적자 기준을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전략을 더해주셨습니다. 4,100원 부근에서 10% 정도 비중을 늘려주시고요. 평균 단가 낮춰주신다면 손실 없이 또 나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 더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관련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서 종목 상담까지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 종목은요. 대웅제약입니다. 제약바이오단의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3일부터 열리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라는 이름의 미니 장기,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기를 모방하는 3차원 조직을 대량으로 생산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생의료의 혁신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웅제약 관련 리포트도 좀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웃돌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쯤에서 추격 매수해도 괜찮나요? 우선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흐름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 보게 되면 미국 국채금리예요. 국채금리가 지금 4.73입니다. 금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제약주들이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지금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일봉상에 좀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 요 12월 달에 고점을 좀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오늘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21선 부근대의 자리에서는 요 이하에서는 조금 뭐 신규로 좀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첨생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세포치료제, 뭐 그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도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엔셀이 제법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엔셀을 또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좀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단 괜찮을 거예요. 올해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거니까.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 좀 괜찮고, 신약 쪽에 ADC 관련해서 알테오젠이 좀 제법 올랐는데 저 알테오젠은 저가 매수만 좀 잘하면 수익이 제법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게 리가켄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가켄바이오 많이 오른 게 좀 흠이지만 그런 쪽을 좀 노려보게 된다라면 이런 쪽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ABL바이오도 눌림목 구간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1선 언저리 때 그 자리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종목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방금 전에 이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올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관련 종목 상담까지 들어와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11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MOU 수식에 쭉 올랐던 바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는 모습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는 지금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건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전망을 좋게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들고 가야 될지 팔고 다시 잡아야 될지 저도 고민이네요. 매수 단가가 아마 요 정고점 넘어가는 걸 보고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리가켄바이오를 매수를 하셨을 때 이걸 나는 단기로 받는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길게 받는지를 먼저 이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단기로 받다라고 하게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에서 소멸, 재료 소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단기로 봤다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예요. 단기는 나는 길게 봤어, 기술 수출까지 노릴 거고 길게 봤어 라고 해서 여기서 10%를 매수했다라면 일봉 보는 게 아니라 월봉 차트 보셔야 돼요. 월봉 차트는 이 5개월 선을 타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기다렸다가 만약에 밀려요. 그럼 9만 원대 초반 여기서 2차 매수 하셔야겠죠. 그렇게 보는 거. 즉 결론은 나는 단기로 봤어 라고 한다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매도하고 보자라는 거. 그리고 난 길게 봤어 라고 하게 되면 보유. 대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94,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9만 원대 초반에 갔을 때 2차 매수를 진행하시라는 조언을 더해 주셨는데요. 투자자분의 성향에 맞춰서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다른 전략 취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삼천당 제약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삼천당 제약 오늘 그래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 빨간불 켜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꽤 많이 올라줬는데요. 현재 매수가 부근까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게 추가 매수 관점을 놓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사실 매수가까지 탁 올라가 주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거든요. 어떤 전략을 좀 더해가면 수익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7월 달에 23만 원까지. 아일리아 이 부분들 때문에 좀 상승했던 부분들인데 추가 매수하기에 늦었어요. 추가 매수하기엔 이미 늦었고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라 늦었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하세요. 차라리 이거 매수할 바엔 다른 종목 매수하는 게 더 낫고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이거는 매수가 올라오게 되면 일단 한번 다 싹 다 팔아주고 나서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저라면 이거 매수가 부분 올라오게 되면 싹 다 매도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제약주 매수할 것 같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블록버스터급 약이 출시가 될 수 있는 그 기업이 지금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굳이 위에 있는 종목을 볼 필요성이 있을까?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 그렇게 한다면 다른 제약주 보자.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현재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전략을 더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날카로운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가셔야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면서요. 저희는 가장 기다리시는 추천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의 추천주를 받아갈 시간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지수가 눌린다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가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계시고요. 또 공략주들도 항상 방송 말미에 소개해 주시면서 큰 폭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오늘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상승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나요? 예, 오늘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군들 여전히 좀 많은데요. 우선 방송을 이렇게 딱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방송을 그냥 끝내버리니까 되게 당황하시는 이 시청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하단에 초록 밴드 있죠? 거기에 들어오셔야 그 종목군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했었어요. 이곳에서. 그래서 수익이 한 20% 정도 수익이 났고 지금 이제 오늘 좀 눌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일단 종목을 갖고 왔어요. 매수 포인트가 좀 올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좀 강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기술로 인류를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뭐 그냥 IT 사업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쪽을 보게 되면 사업 영역이 시스템 통합 쪽에 ICT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뭐 위성 통신 안테나 쪽도 하고 있죠. 우주항공,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전부 다 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산 쪽으로 좀 볼 수도 있겠고 우주항공 쪽으로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방산 쪽으로 보게 되면 육군, 해군, 공군 이쪽을 다 하겠죠. 왜? 지휘 통제라든가 통신 뭐 이런 부분들, 감시, 정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육해공군 다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전자식 위성 통신 안테나도 있으니까 우주항공 쪽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확 압축되죠. 우주의 예산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수주잔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649억, 27% 정도 상향 조정이 됐죠. 다른 쪽은 다 깎이네 뭐하네 막 그러고 있지만 우주항공청은 27%나 늘어났어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블루오리진 발사하죠. 좀 있어 스페이스X 며칠 있으면 내일이었는데 며칠 연기됐죠. 스페이스X의 테스트 발사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주 쪽에 있어서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3분기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최고치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수주잔고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 25년도는 10% 이상 성장을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결론은 수주잔고는 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방산 쪽이나 우주항공 이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죠. 잠수함 쪽에서도 이 회사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좀 다양한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MRO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기업이 필리조선소의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싹 다 좋은 쪽은 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부터 최고 실적이 나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성장을 지속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미 종목은 나와 있으니까 초록 밴드 있죠?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가격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시스템은 방산과 우주항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복합수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주 잔고도 충분하고요. 또 개발 예산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앞서서도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눌림이 나올까 기대를 좀 하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계속 주시하시다가요. 눌림 나오면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 다른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서 좀 진입을 꺼리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이 종목을 함께 주시하시면 더욱 좋겠죠. 아직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또 언제 들어가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님의 초록밴드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함께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